네, 어느상 이제 절기가 늦가을이 가고요. 이제 좀 있으면 겨울이 됩니다. 겨울이 되면 춥고 어렵지만 그럴 때일수록 사람들이 서로를 보듬고 끌어안고 또 이웃을 돌아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겨울이 되면 난방비 걱정을 하는 분들이 우리 사회에 아직까지 많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려운 이웃들에게 연탄 봉사를 통해서 나눔을 실천하는 곳이 있습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연탄은행입니다. 오늘 허기복 연탄은행 대표 모시고 우리 이웃들 이야기, 겨울 이야기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셨습니까? 네, 예. 저희도 뭐 언론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봉사하시고 네. 하는 걸 많이 봤습니다. 연탄은행 어떤 곳인지 소개 좀 해주시죠. 사랑의 연탄으로 따뜻한 대한민국 만들어가는 네. 그런 민간사회운동 기관이고요. 그 다음에 연탄을 나누기 위해서는 전국 방방곡곡 다니면서 연탄 가구 조사도 하고 또 왜 연탄을 떼는지 네. 그리고 이분들 어떻게 보호하고 지원을 할까 이렇게 고민하면서 운동하는 것이 연탄은행입니다. 네, 은행이라고 하니까 연탄을 맡겨놓고 찾아가는 것인가? 또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그런 연탄을 필요하신 분들에게 드리도록 돕는 그런 기관인 거죠. 네, 은행이라는 이름을 쓰시지만 누가 연탄은행이라고 이름은 누가 지으신 거예요? 허 대표님 지으신 건가요? 예, 네. 아무래도 또 이렇게 나눔이 이어지기 위해서는 연탄은 뭐 이렇게 또 보관도 하고 또 후원도 하고 필요한 분은 가져가야 되니까 야, 은행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이면 연탄은행은 아무래도 계속 가겠다. 그래서 연탄은행이라고 했습니다. 네, 나중에도 얘기하겠지만 뭐 이렇게 도와주시는 분이 많이 있는데 이름이 연탄은행이니까 은행들에서 돈 좀 많이 내라고 하세요. 은행 홍보해 주는 거니까. 사실 그렇습니다. 예. 지금 이제 연탄은행이 전국적인 그런 조직이 됐다고 들었어요. 전국적으로 어디서 이런 활동을 하고 계세요? 연탄은행은 이제 전국에 이제 31개 지역에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연탄은행을 이제 총괄하는 곳은 이제 밥상공동체 복지재단이고, 이제 그 안에 지역마다 연탄은행을 세워서 31개 지역을 그 시민운동으로 가는 곳은 이제 연탄은 협의회가 있고, 그다음에 해외도 있네, 해외. 예, 중앙아시아 키르기스탄에 연탄은행을 세워서 거기에 이제 1년에 한 10만 장 정도 연탄 지원하면서 고려인들, 그다음에 키르기스탄에 있는 어려운 분들, 그래서 거기 12월은 아주 굉장히 그 혹한의 추운 날씨입니다. 지금은 전국 31개 지역이라고 하셨는데 처음 시작할 때는 이렇게 전국적으로 초반에 시작하시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점차 이제 확대가 됐을 텐데 처음 연탄은행을 시작하게 된 계기 또 그때는 언제입니까? 그때가 이제 2002년도였고요. 그 당시에 제가 밥상공동체 이제 주력을 하면서 한 할머니 가정을 방문했는데 그때가 12월 초였어요. 근데 그 할머니가 냉방에서 이불을 그냥 푹 뒤집어 쓰시고 감기에 걸린 채 그냥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 왜 이렇게 계시냐 그랬더니 또 제가 교회적으로 또 목사인데 목사님 연탄을 떼는데 연탄이 없어서 이렇게 냉방에 지낸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연탄이 한 장에 얼마인지 몰랐어요. 근데 2002년도였는데 그때 250원 했는데 250원이 없어서 그 냉방에서 지내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안 되겠다. 연탄 나누자. 그렇게 해서 시작된 겁니다. 밥상 공동체에서 그래서 이제 연탄은행이 그 사역을 하시다 보니까 연탄은행이 태어난 겁니다. 그러면 이 연탄은행은 필요한 분들에게 유상으로 돈을 받고 파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식으로 그럼 운영이 되는 겁니까? 연탄은 이제 후원을 받고 그다음에 또 연탄은 가족마다 직접 배달을 해드려야 되니까 자원봉사자를 모집을 해서 연탄이 그 한겨울에 한 달을 내려면 이제 150장 필요하거든요. 근데 연탄이 10월부터 다음에 이제 4월 초까지 되니까 한 가정당 800장 정도 돼요. 그러니까는 쌓을 수 있는 공간이 크지 않기 때문에 매월마다 가정에 배달을 가서 지원을 해드리고 그리고 또 그런 가정이 연탄 외에 또 어떤 어려움이 있을까 이제 그런 일들을 하면서 자원봉사자, 후원자 이렇게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외람된 말씀이긴 합니다만 뭐 아직도 연탄을 쓰는 분들이 그렇게 많은가 무슨 비닐하우스, 온실 이런 데서는 연탄을 쓰는 걸 봤지만 개인 가정들도 이런 곳이 많은가 제가 외람되다고 표현을 말씀드렸습니다. 우린 뭐 사실 보일러만 스위치만 넣으면 대부분 많은 분들이 보일러가 돌아가는 곳에 살고 있잖아요. 그렇죠. 연탄을 사용하는 이웃들이 얼마나 됩니까? 연탄을 사용하는 분들은 이제 전국적으로 이제 16만 8천 가구가
연탄으로 추운 겨울을 하고 네. 그 가운데서 이제 뭐 꼭 지어내야 될 가구들이 한 네. 10만 가구 정도 돼요. 근데 네. 그 10만 가구의 분들이 이제 평균 연령이 77세 되고 이제 혼자 생활하시는 네. 그 노년층들이 한 80% 되기 때문에 예. 그분들이 뭐 정부에서 보조금을 받는다든지 월 소득이 한 30만 원에서 50만 원밖에 안 되니까 기름은 도저히 감당이 안 돼서 네. 그런 분들이 주로 연탄을 떼면서 그분들에게 도움이 필요한 겁니다. 네. 뭐 어르신들이나 독거노인이나 뭐 소년 소녀 가장이나 이런 쪽이 많이 있겠군요. 네. 특별히 네. 연세가 이제 많으시고 네. 그다음에 이제 일부 이제 세토민들도 있고 네. 다문화 가정도 있고 극히 작기만 하지만 또 네. 그 소녀 가장들 일부 있어서 그분들에게 연탄 한 장은 예. 요즘에는 좀 그 금탄처럼 불리는 네. 그런 연탄입니다. 뭐 재정적 여력이 된다면 원하시는 모든 분들을 제공할 수 있겠습니다만 뭐 늘 그렇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연탄을 제공해드릴 이웃들을 또 선정하고 선별하셔야 되는 과정을 거칠 수밖에 없는데 그런 건 어떻게 정하세요? 저희가 그 여름에 5월부터 9월까지 울릉도 제주도까지 네. 연탄 가구 조사를 하고 예. 또 연탄 가구 조사를 한 다음에 이제 언제 연탄이 들어가야 될지 시기 그다음에 어느 지역이 연탄이 가장 먼저 들어갈 때 이런 것들을 9월 말까지 다 정리를 한 다음에 네. 10월 초부터 차례차례 연탄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하절기 연탄 가구 조사를 하고 10월부터 이제 연탄이 배달이 되는 겁니다. 지금 그 5년마다는 인구주택 인구주택 조사한다고 뉴스에서 나오더라고요. 네. 근데 뭐 5년마다 하는 게 아니라 해마다 하시는군요. 연탄 가구 조사를. 예, 그렇죠? 그래. 또 연탄 사용하는 분들이 또 때로는 일부 이사 가기도 하고 네. 또 연세가 높다 보니까 돌아가시기도 하고 네. 그다음에 연탄을 사용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경제적으로 어렵기 때문이거든요. 예. 그런데 조금 생활이 나면은 연탄을 또 안 뜨기도 하고 네. 또 이렇게 생활을 하다가 너무 생활이 어렵다. 그래서 이제 부담스럽다. 그러면 또 연탄을 사용을 하니까 네. 그런 가정들이 어디 있나 이렇게 해서 조사를 해서 저희가 전국적으로 연탄을 사용하는 가구 한 10만 가구 예. 데이터를 준비를 해서 아마 이 자료는 자랑 같지만 정부에도 없는 예. 그런 민간 운동의 아주 에너지 빈곤층을 위한 귀한 자료죠. 네. 여름부터 가을까지 이제 수요 조사나 대상자 선정을 하시고 그러면 실제로 연탄을 지급하시는 그리고 이게 보면 한겨울에뿐만 아니라 벌써 지금부터 추워지고 예. 이렇게 계절이 바뀔 때까지 필요하잖아요. 연탄 예. 보급하시는 그런 시기는 언제로 정해져 있습니까? 일단은 이제 연탄을 이제 주로 이제 떼기 시작하는 것이 이제 예. 9월 말부터 예. 그리고 연세가 높기 때문에 어르신들은 추위를 추위를 느끼시겠죠. 빨리 타요. 네. 그래서 이제 9월 말부터 다음에 4월 때로는 5월 초까지 연탄을 사용을 하시기도 하고 네. 그래서 이제 거기에 맞게끔 매월 한 번씩 해서 어느 가정에 많이 들어갈 경우에는 4번 정도 그러면 네. 한 한 가정이 한 달 떼는데 150장이거든요. 그러면 뭐 600장, 800장도 들어가기도 하고 예. 또 저희들이 아니고 또 누가 연탄을 지원했다고 하면 또 다른 가정에 가기도 하고 네. 그래서 150장에서부터 최고 600장까지 지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근데 이제 주로 연탄을 쓰시는 분들인 주거 지역도 사실은 환경적으로 좀 어려울 거 아니에요. 뭐 우리가 소위 달동네라고 하는 산꼭대기에 계시는 분도 네. 많고 예. 또 지방에 계시는 분도 많고 예, 그렇죠. 그래서 뭐 아파트 단지처럼 차 세워놓고 훅훅 나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지만 그렇지 않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연탄 배달을 지금 하신 걸 보면 뭐 어느 정도나 좀 하신 거예요. 뭐 시기도 그렇고 이걸 뭐 어떤 개수나 키로수나 뭐 이런 거 좀 계산할 수 있을까요? 연탄 같은 경우는 이제 무게 한 장이 이제 3.65kg 정도 네. 되고 그 다음에 그 연탄 한 장이 이제 불을 붙으면 6시간 가니까 하루에 4장 내지 5장 정도 네.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연탄을 사용하는 가구들이 지금 방금 말씀해 주셨듯이 달동네 고지대. 예.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한 600가구가 연탄 사용하는 밀집 가구가 이제 노원구 중계 본동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배달료 이렇게 보면 또 산꼭대기 같은 경우는 배달료 뭐 100원, 200원 붙으면 네. 평상시 500원 하던 연탄이 네. 700원, 800원. 예. 제주도나 울릉도 같아는 또 장당 1,000원도 하고. 그런 나르는 서비스도 그러니까 서비스가 아니라 봉사활동 하시는 거군요. 그렇죠. 그래서 네네. 이제 자원봉사자들하고 같이 가면은 이제 네. 절감도 되고 예. 그 가정에 연탄이 들어가면서 겨울을 나고 때로는 이제 그 지게라든지 예. 그다음에 손수레를 이용해 가지고
연탄 배달을 하기 때문에 연탄 배달 보통 한 2시간 정도 하면 예. 고지대 같은 경우는 힘들기 때문에 심지어는 저희들이 개인당 2시간 정도 봉사하면 한 0.8kg 다이어트가 된다. 그래서 봉사를 하자. 네. 이렇게 유도도 하죠. 그렇군요. 예. 그렇겠습니다. 이제 연탄을 필요한 분들에게 지원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분들이 사시는 곳까지 가져다 드려야 되잖아요. 예, 그렇죠. 여기 어디가 있으니 찾아가시오 할 수가 없잖아요. 네네. 그걸 이제 집까지 가져다 드리는 그 봉사활동이 함께 이어져야 되는 거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2002년부터 이제 시작을 하셨잖아요. 예, 그러면 예. 이제 10년이 훌쩍 넘었는데 네. 많은 분들을 돕고 또 어려우신 분들 보고 그걸 통해서 힘을 얻는 분들을 보고 또 힘을 얻기도 하고 그러실 거 아니에요. 예, 예. 그 후원을 받는 분들은 어떠세요? 반응들이. 네. 제가 제주도에 연탄 봉사를 갔더니 예. 할머니께서 90이 넘으셨는데 내가 일제 시대 이후에 이렇게 사실은 도움을 처음 받아보는데 네. 야, 연탄이 너무 고맙다 그러면서 할머니께서 내년에도 연탄을 줄 거냐 약속을 하고 가라. 네. 그래서 이 할머니가 이렇게 지낼 수 있게 돼서 감사하다 뭐 이렇게 이야기도 하시고 그다음에 연탄을 지원받는 쪽방에 있는 한 친구가 줘서 감사하다. 네. 그래서 목사님한테 보답할 거는 내가 좀 시를 쓰는데 네. 시 한 편을 써서 드리겠다. 이렇게 해서 시 한 편 써주기도 하는데 네. 시간이 되면 한번 읽어볼까요? 당연히 소개를 해야죠. 예, 그래서 그분이 시를 직접 쓰셨다는 거 아니에요? 연탄을 받고 나서. 예, 제목이 뭡니까? 시 제목이? 제목은 연탄. 연탄입니다. 예. 예. 저희가 이제 음악을 좀 깔아드려야 되는데 준비를 못했는데 한번 좀 목사님이 좀 천천히 읽어주세요. 네. 연탄 얼마나 세상을 갈망했기에 저리도 검었을꼬 매무새 단장하고 불꽃춤으로 북구를 없는 알몸 태웁니다. 질펀하게 늘어진 아랫목 장판 움츠린 수은주 기계가 기지개 켜고 추위에 졸아든 허름한 가슴 덮이면 세상은 따뜻하게 힘이 솟아납니다. 예. 멋집니다. 아주, 예. 시 자체로서도 굉장히 좋은데요. 네. 그걸 보고 싶고 또 봉사하시는 분들도 가슴이 좀 찡하셨겠어요. 대표님. 예. 네. 그래서 자원봉사자들 오시면 가끔 이 시도 네. 들려줘서 우리는 봉사하는 보람이 있지만 네. 연탄을 받는 분들에게는 희망이 되고 예. 대한민국을 살아갈 수 있는 가치가 있게 해드리니까 참 열심히 참여하고 또 후원도 하자. 네. 그래서 거룩한 주머니 털기 운동도 가끔 합니다. 예. 앞서 이제 90이 넘으신 할머니 얘기도 하셨지만 그분들에게 이렇게 조그만 정성으로 연탄이나 혹은 뭐 쌀이나 이런 걸 가져다 드리면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이 있어요. 저는 그런 거 보면 좀 짠한데 그런 걸 받으시면 고맙다, 잘 쓰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야 되잖아요. 그게 아니라 미안하다, 그렇죠? 그렇죠. 예, 죄스럽다 받기가 이렇게 말씀들을 하신 거 보면 더 참 마음이 짠해요. 예. 자, 많은 분들이 이제 함께 연탄은행을 지금 도와주고 계시는데요. 함께 봉사하시는 분들의 면면을 좀 소개를 해 주십시오. 또 연탄은행도 또 홍보대사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연예인계 열심히 봉사하는 정혜리 씨가 2005년부터 연탄 봉사를 하고 그다음에 또 법조계에서도 아무래도 또 사회적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울행정법원장님 하셨던 김영균 법원장님이 연탄의 홍보대사로 활동하고 있고 그다음에 저기 쭉 하다 보니까 연탄을 깨뜨리지 않고 가장 열심히 잘 나르는 분이 그 연예인 추상미 씨의 그 남편 이석준 씨 아주 잘 지고 선수시군요. 잘하시는군요. 그리고 작년에 연탄 모으기 운동하면서 연탄 한 장으로 300만 장의 기적을 일으키자 이랬을 때 연탄 후원이 굉장히 그때도 어려웠어요. 그래서 내가 발벗고 나서겠다 그랬을 때 가수 션이 함께 활동해서 울릉도까지 무사히 연탄 봉사를 그렇게 좀 해왔고 그다음에 이 운동이 이제 민간 운동으로 계속 가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기업의 좀 고정적인 지원이 필요하니까 뭐 이런 얘기해서 어떨는지 모르지만 2005년부터 지금까지 강동제약 주식회사는 또 함께 참여하면서 1년에 한 1억 정도 후원을 하니까 이렇게 이런 운동이 계속가고 있는 겁니다. 광동제약. 광동. 이럴 때는 얘기해도 됩니다. 잘하는 일이니까요. 기업들도 어떻게 후원 좀 열심히 해주시는 기업도 어디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삼성중공업도 있고 그다음에 좀 올해 저희 목표가
따뜻한 대한민국 만들기 예. 사랑의 연탄 300만 장 보내기 운동을 하는데 그때 이제 첫 시작을 해줬던 것이 이제 강화문에 있는 한국의학연구소에서 예. 30주년 기념으로 네. 30만 장 KMI에서 KMI에서 후원을 해서 네. 그나마 지금 부족한 것들을 그렇군요. 메꿔가고 있습니다. 네. 그 예전엔 또 이제 기업 법인에서도 하지만 직원들이 또 이렇게 십시일반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 네. 예, 많이들 사랑의 사랑들이 전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연탄은행을 상징하는 마크가 있군요. 설명을 좀 해주세요. 좀 화면으로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의미를 간직하고 있습니까? 자세히 좀 네. 들여다 보시면 네. 이렇게 이제 연탄은행 그 CI 위에 이렇게 점들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거는 이제 우리들이 도와야 될 이웃. 그리고 조금 이렇게 자세히 들여다보면 예. 그게 이제 밥을 상징하고 또 동시에 또 연탄 구멍이 되고 그래서 밥과 연탄이 필요한 그런 분들을 우리가 이렇게 옆에 받들고 섬긴다. 그래서 따뜻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자. 네. 그런 운동이 되는 겁니다. 그렇군요. 뭐 연탄 구멍 같기도 하고 예. 밥 공기 같기도 하고 예. 모양이 이제 그렇게 생겼어요. 따뜻한 색깔로 그렇죠. 노란색과 붉은색이 있습니다. 근데 앞서 연탄은행을 하기 전에 이제 밥상 공동체라는 운동을 시작하셨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어려운 분들을 보고 기본적인 또 연탄을 제공하시게 됐다고 했는데 밥상 공동체는 어떤 겁니까 그러면? 그 밥상 공동체는 이제 98년도가 이제 우리나라 그 외환 위기가 예. 찾아왔잖아요. 그래서 이제 실직자 노숙자가 발생하면서 네. 좀 민간 운동으로 좀 교회가 정말 더 사랑에 좀 앞장서자 그렇게 해서 이제 밥상 공동체를 이제 98년도 4월에 네. 원주에 이제 쌍다리가 있어요. 식사 못 하시는 분들에게 그렇죠. 이제 급식 제공하시는 무료 급식을 무료 하면서 급식. 노숙자들에게 네. 잠자리 만들어 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노인 어른들을 위해서 노인 그 재미있는 일터 만들어 드리면서 또 일부적으로는 이제 그 신용불량 때문에 그 은행에 이제 대출받기 어려운 분들 최고 이제 300만 원까지 대출해 드릴 수 있는 이제 그 무이자 무담보 빈민은행을 이제 만들고 연탄을 사용하는 가정의 어린이들 신나는 집 아동센터를 세워서 그런 일들을 이제 연탄은행에 총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 이야기를 쭉 듣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아주 훅훅 가서요. 중요한 얘기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올해도 수요 조사를 하셨을 거고 이제 막 연탄들을 공급하시는 그런 시기인데 뭐 기사나 이런 걸 보면 그렇게 충분치 않아서 운영에 어려움이 있으시다고 그래요.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일단은 이제 많은 분들이 사실은 이제 이번에 그 메르스 여파가 굉장히 컸다. 그래서 경제적으로 굉장히 좀 어려운 실정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아침 저녁으로 사실 추운데, 그 다음에 그 일부는 그 실질적으로 그 추위를 못 느끼다 보니까 가끔 연탄을 좀 벌써 떼느냐 그렇게 이제 반문하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좀 아직 그 인식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후원이 조금 적게 되고 있는 그런 실정이고, 그 다음에 연탄 후원은 이제 11월 말부터 이제 12월까지 후원이 되다 보니까 사실은 연탄은 4월 말까지 떼거든요. 그러면 내년 1월부터는 이제 후원이 점점 감소되어지니까 요때 좀 연탄은행은 사실 좀 보릿고개인데, 그러네요. 좀 많은 분들이 좀 연탄 한 장 500원 여기 동참을 해주면 정말 우리 어른들이 좀 따뜻한 그런 겨울을 맞이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좀 어려움이 있으시겠습니다. 계절적 요인이 내가 추워야 이제 연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니까 뭐 눈 오는 성탄절 가까워야 12월 1월 필요하시겠구나 생각할 수 있고, 지금 같으면 벌써 마음을 아직 생각을 못 하실 수가 있어요. 지금 연탄 한 장에 500원이군요. 보통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500원을 하고 그다음에 고지대 같은 경우는 배달료가 붙으니까 700원, 800원 하는데 저희는 이제 후원은 장당 500원씩 받고 그리고 이제 가정에 월 150장씩 해서 연탄을 좀 지원을 해드리는데 500원이면 별거 안 되는 작은 돈인 것 같지만 없는 분들에게는 500원 하나도 사실은 중요한 돈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커피 한 잔 5,000원이면 연탄이 10장이네요. 그렇죠. 10장이죠. 그러네요. 후원에 참여하고 싶은 분들 혹은 가서 또 봉사하시고 싶은 분들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일단은 뭐 그 연탄 한 장 500원씩 해서 계좌 후원도 있고 뭐 CMS 자동 이체도 있는데 전화번호는 이제 1577에 그
9044. 네. 1577에 904로 전화를 주시고 또 홈페이지 있으니까 안내를 좀 신청하시면 예. 저희들이 이제 후원부터 봉사까지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물질로 후원하실 수도 있고 가서 몸으로 봉사하실 수도 있고요. 네. 이런 우리 주변의 어려운 분들의 겨울나기를 위해서 참 오랫동안 봉사활동을 해오세요. 우리 목사님과 함께 하시는 분들에게 참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또 이게 에너지 연타 가격도 계속 오르고 이렇다는 뉴스도 들어서 오히려 이제 연타 쓰는 분들이 더 힘들어하신다는 얘기도 들었는데요. 정부에서 또 해야 될 정책적으로 해야 될 거나 또 연탄은행 앞으로 하실 계획도 좀 마무리해 주십시오. 일단은 이 연탄을 이제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연탄을 사용하는 것은 이제 경제적으로 어렵기 때문이니까 좀 정치하는 분들이 연탄을 찾지 않아도 되는 우리나라 좀 경제 구조를 좀 만들어 달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그다음에 연탄 가격 인상 이전에 관련된 그 정책들에 대해서 좀 함께 좀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공청회 이런 것들이 좀 가지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마지막으로 이제 연탄을 사용하는 이제 어른들이 이제 식사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연탄을 많이 사용하는 그 마을에 이제 무료 급식소도 좀 세워드리고, 그다음에 그분들이 시내에 나와서 목욕을 하셔야 되니까 이 목욕 문제가 좀 굉장히 필요해서 그런 분들한테 좀 비타민 목욕탕 하나를 좀 세워드렸으면 좋겠다. 그런 꿈과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밥상 공동체에서 시작해서 이제 연탄을 지원해드리면 또 다른 게 이제 하나둘씩 눈에 막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네. 그런 것들이 이제 확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추워지는 시기가 됐는데요. 연탄은행 기억해 주시고 많이들 힘을 좀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허기복 연탄은행 대표 모시고 말씀 나눴습니다.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